하나님과 홍익인간. 자칭 민족운동단체에서는 개천절에 단군도를 걸어놓고 단군의 개천과 홍익인간이라고 홍보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고고학이 증명하는 홍익인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000년 이상 지속된 영거 드라이어스 기라는 빙하기가 약 12,000년 전 끝나자 기온이 갑작스레 오르며 빙하가 녹아 대홍수가 발생해서 인류는 다시 원시시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부삼인을 주시고 사령인 풍백, 뇌공, 운사, 우사와 삼천단부를 거느리시고 삼위태백산 단목 아래 내려오셔서 신실을 만드시고 홍익인간을 펼쳤습니다. 신화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를 현대 고고학과 인류학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던 문명이 없던 구석기 시대와 달리 신시시대라는 신석기 시대는 사람들이 일정한 곳에 집을 짓고 살면서 토기를 만들고 돌을 갈아 만든 간석기라는 도구를 사용하던 시기로 농사 짓고 가축을 기르면서 식량을 생산하는 문명사회에서 문화생활을 시작한 시기를 말합니다. 신사기와 과학적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1. 팽호의 도시건설과 도로망 확충. 하나님은 개벽으로 황폐해진 땅을 팽호에게 명해서 도시 건설을 하게 하고 도로망을 확충하게 했습니다. 팽호는 토지를 주관해서 살기 편안하게 하라. 사람들이 동물들과 같이 동굴의 산이 산을 뚫고 물길을 통하게 해서 길을 내어 사람들이 지낼 터를 정하라. 신사기 기록대로 갑작스런 도시화와 도로망이 건설되었다고 고고학이 밝혔습니다. 글베클리 태페에서는 수렵 채집자들이 갑자기 도시화 문명화라는 놀라운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멕시코의 고대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도 수렵 채집자들이었는데 깃털 달린 배민 케찰코아틀이 등장하여 그들에게 정착 농업의 혜택과 신전 건설의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신의 사람들 50조. 프랑스 마을인 상스와 알레시아는 선사시대로 소급되는 도로망의 중심지이다. 알레시아라는 범유럽 도로망을 확인했는데 이 도로들은 최후의 빙하시대인 기원전 만년경으로 소급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라진 고대 문명의 수수께끼 344쪽. 이 신지의 그림 문자 창제와 역사 기록. 하나님은 신지에게 기록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신지야, 너는 글과 계약을 주관하여 역사를 기록하라. 말은 뜻을 드러내는 것이고 글은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니 사람들을 의로움으로 인도하여 따를 바를 알게 함은 마땅히 내 공적이니 더욱 힘쓰라. 12,0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 당시의 기록들은 정확하게 전해지는 것이 거의 없고 추정만 할 뿐입니다. 그는 잔존한 타밀 문학의 가장 오래된 작품인 톨카피암의 붉은 산이 언급되어 있다고 나에게 말했다. 이 고대 작품은 더 오래된 고대의 문헌을 참조했는데 그 참고 문헌은 실전되었다. 실전된 이 상고시대 문헌은 1만 년도 더 된 과거에 편찬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는 각종 문헌 도서관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있다. 신의 봉인 상 322쪽. 구유럽인들의 문자 형태는 분명히 매우 단순했으며 단지 종교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집트인들과 수메르인들 그리고 뒤에 중국인들 이 발전시킨 문자체계는 제대로 배우려면 수년이 걸릴 정도로 복잡했다. 자, 폭발, 타락 177에서 178쪽. 상고시의 농업혁명과 불후의 표기 제작. 신사기에는 하나님께서 고시에게 명하여 농업이 시작되었으며 태자 부르가 토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역시 고고학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다만 농업과 토기가 12,000년 전보다 오래된 것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개벽 이전의 문명의 흔적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고시야, 너는 곡물을 주관해서 농사를 지어라. 사람들이 불로 밥을 지을 줄을 알지 못하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과일을 먹어 그 생명의 해가 되니 땅의 성질을 살피어 높은 곳에는 기장을 심고 낮은 곳에는 벼를 심어 씨 뿌리고 거두기를 철따라 하되 오직 부지런히 할지어다. 황자 부르는 토기를 만드니 도구를 갖추어 사용했다.
신석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들이 농업과 토기 제작입니다. 그런데 환단고기에서는 12,000년 전 토기 발명가인 부루를 4,350년 전 단군의 장남으로 둔갑시켜서 옆 나라에서는 청동기 시대일 때 우리나라는 그제서야 톡이 만들었다고 문명 후진국으로 격화시켰습니다. 이 영향으로 무원정사는 원본 신사기를 변조해서 환검의 신하들인 팽호, 신지, 고시와 장남 부루라고 바꿔놓았지만 고고학은 농업의 시작과 토기 발명은 신석기 시대의 일로 삼선인 팽호, 신지, 고시와 황자 부루가 신석기 시대 사람이라고 밝혀 원본 신사기가 맞다고 합니다. 인류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알려진 전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시작했다. 약 12,000년 전에 중동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유목민의 수렵 채집 생활을 버리고 정착 생활을 선택한 것이다. 그들은 쌀, 밀, 호밀, 콩, 렌지콩 등의 채소를 심고 소, 양, 돼지, 염소와 같은 가축들을 기르기 시작했다. 또한 이 시기를 즈음해서 음식을 요리하고 저장하기 위한 투기와 돌낫, 그리고 알곡을 가루로 만드는 맷돌과 같은 도구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1세대 문명 18쪽. 사종교의 탄생. 3일신고 서문을 쓴 대야발은 종교의 기원이 사람의 몸으로 변화하여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천조께서 가르침을 여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종교를 열으시고 전 세계를 통일하셨다. 이 기록대로 신석기 시대에 종교가 문명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고고학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수렵채 취인들과 단순 원예인들의 종교 생활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들과 그 뒤에 나타나는 사람들 간의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그들에게는 종교와 생활이 분리되는 일이 없었으며 신이 실생활과 분리된 동떨어진 존재라는 생각은 분명히 없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신이나 영은 어디에나 무엇에나 존재했다. 자아, 폭발, 타락 66조. 오 하늘에서 온 문명. 학자들은 수렵 채취하던 구석기인들이 갑작스레 현대 문명 같은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도시 건설을 하고 문명을 일으킨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외계에서 전해진 것일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삼천단부는 하나님이 데려온 외계인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모습이 없으면 공경하지 않고 말씀이 없으면 믿지 않고 일부러 함이 없는 무의면 청성을 들이지 않으니 벌을 내려도 위우칠지 모르고 죽음에 빠져도 물러날지를 모르니 이에 하나님이 신인을 삼위 태백산 신목 아래 내려보냈다. 삼선사령과 신녀는 각기 직분대로 돕고 신의 가르침을 베푸니 팽우는 산천을 다스려 사람들이 거주할 터를 정했고 고시는 농사일을 다스려 사람들에게 화식하는 방법을 가르쳤으며 신지는 문자를 만들어 사람으로서의 도리와 윤리를 가르쳤고 지제는 풍속을 살폈고 옥저는 계절 따라 기운을 순하게 했고 숙시는 간음과 도둑질을 금했고 수기는 상과 죄를 명확하게 했고 비서감녀는 여인들의 일을 다스려 의보 음식 궁실에서 거주하는 것과 남녀 부자 군신의 구분과 머리 닦고 모자 쓰는 제도 등을 정하니 사람들이 감화하여 도시로 돌아오니 신시라 한다.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긴밀하게 연계된 거성 메소포타미아, 측량체계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일은 불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다시 말해 지구, 달, 해와 빛이나 지구의 공전 속도를 임의의 단위들로 측정한 후에야 완벽한 정수 관계가 있는 단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점에 관해 우리의 생각이 옳다면 1세대 문명은 현대 문명만큼이나 발달되어 있었을 것이다. 다만 존재했던 시기가 선사시대라는 아주 오래전 시대였을 뿐이다. 1세대 문명 213조. 수렵채 취인들이 식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길들여 본 경험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확실히 증명되어 있다. 그러한 제로 상태에서 발달한 문화까지 가는 데에는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한다. 의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그들의 지식은 어디서 나온 것이었을까? 석기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식물들과 동물들을 기르고 높은 수준의 효율성까지 구사하는 기술을 습득했던 것일까? 이집트와 수메르의 그림들을 보면 살루키와 그레이하운드 같은 순혈종 개들이 그려져 있다. 어떻게 그들이 그토록 신속하게 늑대로부터 그 개들을 개량해 낼 수 있었을까? 편집된 역사 404쪽. 6. 홍익인간. 홍익인간을 문자 해석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고고학은 홍익인간이 실제로 실현되었다고 밝혀 신사기의 기록이 정확함을 말해줍니다. 당시 하나님은 원시 상태로 돌아간 인류에게 문명과 문화를 전해주어 사람답게 살게 했습니다. 새 높은 봉우리의 태백은 여러 큰 산들의 으뜸이요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에 옳도다. 가르쳐 변화되게 베풀되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나아가되 점점 동서남북 내 모퉁이에 미치면 쫓음이 있어 무리가 모두 다 하나 됨으로 돌아올 것이다. 고대의 수렵 채취인 사회는 평등했으며 지위에 있어서 차별이 없었다는 점을 시사하는 고고학적 증거들도 있다. 고고학에서 사회적 계급 분화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무덤의 차이이다. 즉, 무덤의 크기, 위치, 보장품들이 모두 다르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계급이 분화된 사회에서는 보다 중요한 사람들을 위한 무덤은 더 크고 더 한가운데에 위치한다. 그리고 이러한 무덤들에는 부장품들도 아주 많다. 그러나 고대 수렵 채취인들의 무덤은 놀라울 정도로 동일하다. 무덤의 크기가 차이가 작거나 없다. 그리고 부장품도 적거나 없다. 그리고 현재의 수렵 채취인들을 들여다보아도 고대 인류 사회는 평등한 사회였다는 증거를 아주 많이 찾을 수 있다. 자, 폭발, 타락 52쪽.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의 절대 다수는 거의 놀라울 정도로 평등주의적이었다. 불평등은 부와 권력이나 지위를 소유하려는 개인들의 욕망에서 나온다. 자본주의적인 사하라시아 사회들에서 흔히 나타나듯 이런 것들을 획득하기 위한 끊임없는 싸움이 벌어진다. 그리고 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소유하게 되면 싸움이 끝난다. 그러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부와 권력을 가지려는 이런 욕망이 없어 보인다. 토지와 재산은 보통 공동체 공동으로 소유되고 이용된다.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개인보다 우선하며 자비와 나눔은 다른 무엇보다 소중하다. 자, 폭발, 타락 111쪽. 예기의 예언편에서 보이는 대동사회를 살펴보면 원시 공동체를 설명합니다. 예기 예운편. 큰 도가 행해지면 전체 사회가 공정해져서 현명한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로 뽑히게 되며 친애가 존중되고 친목이 두터워진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을 부모로 생각하지 않고 남의 부모도 내 부모와 똑같이 생각하며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자식도 내 자식과 똑같이 생각한다. 늙은이는 여생을 편안히 마치게 되고 젊은이는 각각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활동하게 되며 어린이들은 곱고 바르게 자라게 되고 호라비와 호럼이며 의지할 곳 없고 불구가 된 사람들은 모두 편안히 보호를 받게 된다. 남자는 다 자기 분수에 맞는 일을 하게 되고 여자들은 다 적당한 곳으로 시집가 살게 된다. 재물과 물건들이 헛되이 버려지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것을 자기 집에다 감춰 두는 일이 없으며 자기가 직접 노력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것이 자기 개인을 위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혼모술수와 같은 것이 필요치 않게 되고 도둑이나 불량배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다. 이리하여 집집마다 문을 열어두고 닫는 일이 없다. 이러한 사회를 가리켜 대동이라 말한다. 또한 고고학은 신시시대 사람들이 천번팔조를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살았다고 증명합니다. 기원전 4000년까지는 모든 인류 사회는 모성 선호적이었던 것 같다. 사람들은 신화 속에서 타락 이전의 기간을 황금시대 또는 완전한 미덕을 갖춘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로 기억한다. 어떤 인류 집단도 다른 집단의 영토를 침략하거나 정복하려 들지 않았으며 소유물을 훔치려 하지도 않았다. 마을을 공격하는 떠돌이, 약탈자, 무리도 없었고 해안가 주민을 공격하여 살아가는 해적들도 없었다. 어디서나 여성과 남성의 지위는 평등했으며 지위와 부의 차이를 수반하는 계급이나 카스트의 차별도 없었다. 한 인류 집단이 다른 인류 집단을 억압하지 않았으며 집단 내에서 구성원들끼리 서로 억압하지 않았다.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지도 않았다. 자아, 폭발, 타락 69쪽. 이러한 홍익인간 시대는 약 6천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6천년 전부터 사람들이 악에 빠져 전쟁 시대로 들어가서 현재까지 전쟁 시대입니다. 현존하는 많은 원시 토착민 사회에는 계급이나 카스트가 없고 식량과 재화의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민주적인 정책 결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원전 4000년경부터의 역사는 특권을 가진 극소수 인간이 절대 다수의 인간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이야기였다. 이들이 바로 로마 그리스 켈트 그리고 대부분의 현대 유럽 및 미국인들의 선조이다. 그들은 기원전 4000년기에 중앙아시아와 중동에 나타날 때부터 성직자, 전사 및 지배자, 그리고 경제적 부의 생산자라는 세 개의 계급으로 분화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고 그곳에 살던 주민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사회구조에 피정복민들로 구성된 새로운 계급들을 추가했다. 피정복민들은 이때부터 그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였다. 비슷한 사회체계가 기원전 3000년기의 고대 수메르에서도 발달했다. 재산의 대부분은 소수의 남성들이 소유했다. 자아, 폭발, 타락 29쪽. 옛날에 인류가 서로 화합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며 삶은 훨씬 편안하고 즐거웠고 전쟁도 없고 이기심도 공포도 없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상태로부터 우리는 타락했다. 인간 본성은 퇴폐했고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자아, 폭발, 타락 144쪽. 갑작스럽게 전쟁 시대로 전환된 것이 아닌 작은 악행을 저질렀는데 회개하지 않고 악행을 반복하다 보니 점점 악해져 인류 대다수가 악에 빠지게 해서 전쟁 시대로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도 인류 역사 6천년 전부터 기록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며 악에 빠지는 것을 기록했으니 고고학에서 6천년 전부터 전쟁 시대로 돌입했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환단고기에서는 환웅의 신시 배달곡이 6천년 전이라 하니 이는 고고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허구이며 12,000년 전부터 6천년간 지속된 신시 홍익인간 시대를 싹둑 잘라버린 위서입니다. 대종교에서도 단군을 신격화시키려고 삼신일체라며 개천 4479년이라 하는데 이 역시 12,000년 전 홍익인간 신시시대를 몰랐던 초기 대종교인들이 잘못 만든 것으로 단군은 6천년간 지속된 신시시대와 관련 없으니 현대 고고학이 입증한 12,000년 전 개천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대종교 천부경학회는 천부경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의 강의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업로드 해드리고 추후 출판 지원도 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후원 계좌 카카오뱅크 333-3-3-2-6-7-6-3-6-3 문의 0787-7998. 이 영상은
클로바 더빙과 온에어 스튜디오 인공지능 음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